수연은 말합니다. 장사는 글을 아는 자들이 하는 거라고. 장부를 읽고 숫자를 세고 서책을 뒤적이는 자들이 이익을 남긴다고요. 그런데 15, 그 나이에 이전에는 글도 모르던 점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상단에 물품을 싣고 떠나는 상선 한 척에 자기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돌아올 때 소금을 들여오기로 한 그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예정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염장한 생선 상자가 포구에 쌓여 있던 날, 사람들은 그 안에 생선을 보았고 그 아이는 소금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강치는 12살에 포구로 들어왔습니다. 서당 문턱은 밟아본 적도 없었고 이름 석자도 종이에 똑바로 적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상점 주인도 망설였습니다. 어리버리한 이 아이를 써야 할지 내보내야 할지. 그때 주인의 딸 수연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어린 강치가 기특하게 여겨져 일의 요령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숙한 것 같지만 눈치가 빠른 강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말을 꺼내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고 손님이 숨을 고르는 순간 술상은 이미 앞에 있었습니다.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남는 법을 몸으로 익히는 아이였습니다. 상점 주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날쌔고 손이 빨랐습니다. 일이 느리면 한번 째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굳어버리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주인이 이제는 강치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얘는 알아듣는 게 빠르다. 그 말이 칭찬인지 경고인지도 모른 채 강치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킨 일을 잘 처리하는 강치에게 일을 맡기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막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강치는 배워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글을 익혔습니다. 장부를 못 읽으면 장사를 못하니까요. 낮에는 온종일 뛰고 밤이면 강치는 마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들고 땅바닥에 글자를 그었습니다. 종이를 살 돈도 없었고 붓과 먹을 갈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다. 오늘 필요한 것만 알면 된다. 소금, 염, 쌀, 미, 갑, 가, 수량, 수. 글자는 뜻으로 외웠고 뜻은 물건으로 외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치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수연이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치가 긋는 결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그뿐이었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연이 바라보고 있으면 강치는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그날 이후 글자는 조금 덜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자리가 없는 강치의 공부는 서책을 펴는 날도 있었고 포구의 소리를 듣는 날도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짚고 마음속에서만 되뇌었습니다. 강치는 알았습니다. 소리는 사라지지만 의미는 남는다는 걸. 여백. 왜 여기에 이 글자를 썼을까? 이 말은 누구를 향한 걸까? 강치의 공부는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서 움직이는지를 헤아리는 일이었습니다. 낮에 본 장면이 밤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행정이 길어지던 중간, 말이 끊기던 틈, 눈길이 바뀌던 찰나. 강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마음속에 놓아보았습니다. 이때 말을 건넸다면, 조금만 늦췄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은 선택까지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일이라는 걸. 수연은 강치가 공부하는 걸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불을 하나 더 켜두고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강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놓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배움은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 무렵 강치는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노승은 물을 마시고 강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을 마음으로 다시 그려보아라. 잘한 것, 놓친 것, 새로운 배움, 그리고 늦었던 것까지. 이유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강치는 잠이 와도 곧바로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누워도 마음은 깨어 하루를 되돌렸습니다. 노승은 그것을 수련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관조하거라. 14살. 강치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언제 귀해지는지, 사람들이 언제 다투는지. 강치는 어느 순간부터 돈을 모으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품삯, 남은 동전 몇 입.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쌓인다는 사실이 강치를 들뜨게 했습니다. 돈을 보고 흐름을 보던 중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평소엔 웃으며 흥정하던 사람도 값이 조금만 오르면 목소리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말이 짧아지고 눈길이 빨라지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눈치 빠른 강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생기자 말이 많아졌고 어떤 이는 돈이 모자라자 말이 없어졌습니다. 돈은 사람의 얼굴을 가리기도 했고 숨기고 있던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강치는 그걸 보았습니다. 소금값이 오르던 날 포구는 시끄러웠습니다. 같은 소금을 두고도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다퉜습니다. 누군가는 조급해졌고 누군가는 괜히 성을 냈습니다. 강치는 그 틈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던 것을 앞으로 끌어내는 거라는 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한 강치는 그래서 돈을 급하게 쥐지 않으려 했습니다. 돈을 쥐는 손보다 돈을 바라보는 눈을 먼저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잃을까봐 흔들리는지, 그걸 알면 돈은 뒤따라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치는 동전을 셀 때보다 사람의 표정을 더 오래 보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는 점점 줄어들었고 세상을 읽는 재미는 조용히 커져갔습니다. 동전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자기 마음이 조용해지는 게 먼저였습니다.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남는다는 감각. 그리고 소금을 알게 되면서 강치의 눈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그저 짠 가루가 아니었습니다. 강치는 생선을 염장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매일같이 하는 행동. 소금을 뿌리고 생선을 넣고 쌓여가는 상자들. 시간을 두고 썩지 않게 만드는 일.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힘을 잃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양반가와 부잣집에서 소금자루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생선을 쫓았습니다. 오늘 잡히는 것, 오늘 팔리는 것, 오늘 사라지는 것. 하지만 강치는 소금을 보며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필요 없는 것이 언젠가는 꼭 필요해진다. 시간을 견디는 물건, 기다릴 수 있는 물건, 썩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물건. 강치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강치는 세상을 물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금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지금 버려지는 것인지, 나중에 찾게 되는 것인지. 강치는 사람들의 손을 보았고, 창고를 보았고, 말 뒤에 숨은 침묵을 보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는 동전을 쌓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강치는 아직 어렸지만 이미 소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구의 생선상인 호동이 유난히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장마가 길었고 태풍이 잦았습니다. 대가 나가지 못해 생선이 덜 잡히는 해였습니다. 보통이라면 근심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생선 상인은 남는 소금에 대해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강치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장사꾼이 어찌 재고를 걱정하지 않지? 강치는 가만히 보았습니다. 생선 상인은 생선 이야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잡히는지, 언제 나갈 수 있는지, 값이 얼마나 오를지. 소금은 그저 곁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염장을 위한 부속 재료쯤으로. 하지만 강치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는다. 묵혀도 된다. 기다릴 수 있다. 해마다 값도 다르다. 많을 때도 있고 귀해질 때도 있다. 보관할 곳만 있다면 소금은 모아둘 수 있는 물건이었다. 강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저 사람은 생선만 본다. 그 순간 강치는 직감했습니다. 소금을 잘만 다루면 언젠가는 돈이 될 거라는 것을. 소금은 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필요합니다. 흉년이 들면 값이 오릅니다. 강치는 보부상들과 친해졌습니다. 술을 따라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발바닥으로 뛰며 잔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안면이 있는 보부상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형님, 소금만 조금씩 모아주시오. 강치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자기 녹봉으로 소금을 샀습니다. 창고 구석에 쌓아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그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소금이 귀해졌습니다. 상점은 난리가 났습니다. 없다! 없다! 손님들은 성을 냈고 주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강치가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제가 가진 게 조금 있습니다. 소금은 비싼 값에 팔렸고 강치는 생전 처음 녹봉과는 비교도 안 될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날 밤 강치는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하루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본 게 아니다. 흐름을 본 것이다. 그때부터 강치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책을 구했고 모르는 글자는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뜻이 막히면 다시 물었고 길이 막히면 포구를 걸었습니다. 강치의 공부는 책상 위에 있지 않았고 항상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구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에 소금을 크게 들여온다더라. 상단의 배가 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 돈은 상단에겐 아주 미미한 돈. 그러나 자기 인생에겐 전부였습니다.
주인은 말렸습니다. 강치야, 장사는 늘 이기는 게 아니다. 강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강치는 오래 관조했습니다.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 내일 수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도 강치는 걸었습니다. 흐름을 보았고 기다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될 것 같은 긍정적 착각이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꿈나라로 마실을 나갔습니다. 배는 출항했고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강치는 매일 아침 폭우로 나갔습니다. 돛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 말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정일이 지나도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태, 닷새, 열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배를 더 쉽게 믿었습니다. 강치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일은 더 부지런히 했습니다. 밤이 오면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성황당에 나가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돌아올 땐 달을 보며 또 빌었습니다. 그런 강치를 수연이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성황당에 와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엔 굴곡이 있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야. 강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배워야 할 일 같아. 수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에도 불을 하나 더 밝혀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연이 곁에 있으면 강치는 조금 덜 불안했습니다. 강치는 믿었습니다. 돛을 내린 배는 부서지지 않고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돌아올 배는 돌아온다는 걸. 배는 풍랑을 만났고 돛을 내렸고 파도에 떠밀렸습니다. 그러나 서해의 조류가 배를 살려냈습니다. 며칠 배는 떠밀려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해의 조류가 배를 끌어 태안 안흥진 근처의 임시포구로 밀어넣었습니다. 거기는 난파한 배가 종종 들이닥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익숙하게 말했습니다. 또 바다가 하나 살려보냈구먼. 배는 잃지 않았습니다. 화물 일부가 젖고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그러나 배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상단은 그 포구에서 배를 고치고 식량을 싣고 소금을 다시 묶어 제물포로 향했습니다. 달포 만에 배는 제물포로 돌아왔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값은 더 올랐습니다. 포구가 술렁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척의 배 중에 유일하게 돌아온 풍어로 앞에 사람들이 연신 위로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강치는 그 장면을 말없이 보았습니다. 자기 돈은 지켜졌고 자기가 본 흐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제야 강치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을 졸인 만큼 안도도 깊었습니다. 강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악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겠다고. 그 해는 말의 해였습니다. 강치는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돈으로 연 가게였습니다.
강치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장부를 소리내어 읽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치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등불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강치는 그 모습을 잠시 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배를 고른다.